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왜 법원과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줬을까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3월 8일 밤 11시인데요. 법원에서 윤석열을 구속 취소를 시키고 법원의 검찰에서는 항고를 하지 않고 온갖 핑계를 대서 풀어주는 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아마 한국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한국에 대한 투자 같은 거를 다 철회를 하면서 아마 주가도 빠질 것이고, 환율도 급등할 것이고, 뭐, 결국적으로 외국 기업도 다 빠져나갈 것이고, 이런 사태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구속을 취소시키고 풀어줬다는 것 자체에서 누가 봐도 이런 부패 카르텔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신용평가도 떨어질 것이고 좀 경제적으로도 안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 수뇌부에서는 끝까지 특수본의 법원에 항고를 하자는 걸 무시하고 윤석열을 풀어줬을까? 더 나아가서 재판하는 판사는 왜 윤석열 구속을 취소시켜야 된다는 그동안에는 없었던 이유를 들어가면서 풀어줬을까? 그동안에는 이제 영장 청구되면 기간을 일수로 잡았는데 왜 시간으로 해야 된다고 꼬집을 부려가지고 풀어줬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부패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협박을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뭐 아니면은 뭐 무슨 이권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판사나 검사들이 뭐 무슨 뭐 거리에 나와 있는 극우 세력들처럼 어떤 이념에 몰두해서 반드시 윤석열은 풀어놔야 되고 윤석열을 감옥에 넣고 그다음에 어, 대통령직을 취소하려는 세력들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은 이제 그 자리를 누군가 해주거나 협박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협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뭐 비리를 알고서 누군가 협박을 해서 입막음을 했다, 뭐 입막음이 아니라 못하게 막았다 하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한국 사회가 이제 김, 그, 지금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군사 정권이 물려나면서부터 시작이었는데 그때 이후를 쭉 지켜보면 아주 기묘한 현상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이제 단순히 이제 분노를, 아우, 너 나쁜 놈,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자본주의가 선진국이 되면서 일어난 아주 기묘한 현상의 한 단면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왜 풀어졌을까에 대한 답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검찰 간부가나 판사가 퇴직 후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약속이 됐는데, 그 자리를 지금 만약에 이제 못 갈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아, 못 가, 너. 뭐 이럴 수 있고. 아니면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면은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자리를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자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잘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최소한도 어중간한 태도를 유지해야만 그 자리에 가서 퇴직 후에 이 삶이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뿐이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돌아가는 이 사태를 나 여태까지를 보면 다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챗GPT를 이용해서 짧은 보고서를 썼지만 그거 저도 이제 그건 자리 한국 특유의 자리라는 문제일 것이다. 어느 자리에 뭐 낙하산으로 꽂혀서 들어간다라는 그게 너무 한국은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연구를 했고 정실 자본주의, 크로닉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정실 자본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여기 쭉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일본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도 그런 게 있고 뭐 한국도 그런 게 있고 여기 이제 아시아나 뭐 있고 미국에서도 회전문 현상이라고 해서 많이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나 이제 그때 조선일보에서 뭐 회전문 인사라고 하면서 막 비난했는데 사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실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는 계속 있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에 문제가 있냐면 이게 전 근대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꼭 이런 자리 문제를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당파 뭐 싸움이 있어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뭐 자기네 세력들이 뭐 챙겨주고 뭐 조선시대에 보면 자기네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서로 딴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의 뭐 전통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순전히 이제 자본주의에서 발전하면서 일어난 독특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국가의 부가 커지면 수많은 조직이 생겨나고 그리고 수많은 조직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에 꽂아줄 수 있는 게 낙하산으로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몇 년간은 그 자리에서 좋은 월급 받고 그 다음에 그 자리란 게 대부분 뭐 무슨 사회이사거나 뭐 무슨 임원이거나 감사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그게 또 경력이 돼서 다른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를 그 나비처럼 옮겨다니면서 꿀을 빨고 이제 사는 그런 정실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를 내부에 실력 있는 사람이 승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이번에 감사는 뭐 옆에 회사에서 실력을 키운 사람이 나 이렇게 좀 고생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런 분야에서 고생을 한 사람이 가서 뭐 사회이사를 한다거나 뭐 이 회사의 사장은 밑에 내부에서 실력을 보여서 승진했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뭐 회장이 꽂아주는 거죠. 지한테 잘 보이잖아.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경력을 가지고 어디 또 가서 어느 단체에 또 무슨 또 단체장으로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제 계속 월급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군대 같으면 이제 군에 예전 같으면 이제 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군에서 퇴직한 사람들끼리의 또 자리 챙겨주기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정실자본주의는 자연스러운 이제 현상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고 대부분 이제 내부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군가는 그 자리를 꽂아주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군가 꽂아주면서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대한 카르텔 세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견고한 그 카르텔들끼리 서로 이제 형님 아우 하면서 주고받는 카르텔이 형성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이제 그 자리를 맴돌면서 이제 평생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기는데 그게 문제는 가난하고 부패한 나라가 아니라 선진국이 되고 부유한 나라에서 많은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 전형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자리를 처음에는 이렇게 꽂아주는 누군가 이렇게 꽂아줬는데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딱
견고한 세력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번에 이제 윤석열을 풀어준 건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거보다는 내 퇴직 후에 자리가 더 중요하지 국민들한테 욕먹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국민이 자리를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누군가는 자리를 보장해주니 그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눈치를 봐야 되는. 그렇죠? 그 세력들이 형성되는데 그 세력은 자기네가 형님아우하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게 그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냐면 결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뭐 민주당 쪽에서 된다 한들 뭐 그 자리는 민주당이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보장해 주는 사람들은 전혀 그 앞으로 들어올 새로운 어떤 그 정치 집단, 대통령을 통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정치 집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는 힘이 없어요. 그 자리를 보장해 주는 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를 이용한 수많은 카르텔들의 연합을 통해서 그 대통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이 좋은 거지 지금 만약에 다른 민주당에서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자리를 막 쑤시고 들어오는 건 되게 싫겠죠. 그리고 절대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계속 키워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지 테스트해서 잘 들으면 뭐 이번에 검찰 동작이 밉보여가지고 새 정권이 들어오면 쫓겨나봤자 그 사람은 또 어디 뭐 대기업의 뭐 사회이사나 뭐 감사로 누군가 또 꽂아주겠죠. 그래서 뭐 꿀 빨고 살 수 있는데 뭐 지금 국민이 왜 두렵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저는 뭐 이거 자체는 뭐 메커니즘은 또 딱히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해외에서도 이런 걸 연구했다 그러죠. 문제는 뭐냐면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이 정실 자본주의가 자리가 잡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가 생기고 거기에는 그 자리를 통해서 미래를 보장받은 한마디로 이렇게 생산성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이 사회의 어떤 민주적인 구조, 의사 구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거기에서 무슨 그냥 조직의 장으로서 그냥 몇 년 이렇게 뭐 하다가 그냥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혀 그 경제에 기여하지도 않는 세력들이 한마디로 국가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그런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 자본주의가 전혀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세력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어떤 그 땅의 역할을 독초가 자라는 땅의 역할을 해주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뭐 외국에서 그렇게 한국식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걸 보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런 카르텔 세력들이 국가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건 너무나 확실해지는 것이고 심지어 그게 국민들의 어떤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나 아니면은 감정이나 의견 같은 거는 깡그리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무시한다는 게 문제. 새로운 대통령이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민주적으로 뽑히는 것조차 무시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사례를 봤잖아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을 보수 세력들이 아작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무시를 해요. 그리고 자기네 세력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대통령 앉혀가지고 거대한 카르텔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의 생산을 담당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어떤 생산적인 주체들은 따로 있고 거기서 생기는 자리들을 차지하면서 그 의사결정을 좌우하면서 국가 경제를 부패시키는 또 세력들이 또 따로 있는 아주 기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전근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자본주의가 이런 정실 자본주의를 낳는다면 자본주의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많은 경제학자들은 모범적인 답으로 뭐 견제 세력을 분산시키고 늘린다고 하는데 한국을 보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게 그 정실 자본주의를 굳은 세력들은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이 돼서 누군가 견제하는 거를 이제 좌우의 이념 대립으로 이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세력에 도전하는 거는 다 나쁜 것이고 빨갱이고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하면서 그 이념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분열을 조장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자리를 차지했는데 뭐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 세력화되고 정치 세력화된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 우파 정치나 극우파 정치 세력들과 붙어가지고 반대파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자기네가 영원히 공고한 세력을 차지하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서 국가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경제도 추락시키고 민주주의는 꺾이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게 단순히 과거의 어떤 부패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된다. 이게 자본주의의 결과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과 그 다음에 계속되는 어떤 그 대통령의 뭐 탄핵이라든지 뭐 아니면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 구태타를 일으켰다든지 이게 전부 다 보면은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부패 세력들이 그 부패 카르텔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부를 보장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아예 그 카르텔에 들어가야 예, 뭐 어떤 자리도 보장되고 퇴직 후에 미래도 보장되고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그 아들 딸들의 승진도 보장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완전히 이제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전근대적인 퇴행적인 시스템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왜 그랬을까? 경제는 성장을 하는데 성장의 주체가 그 과실을 따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긴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은 또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장의 주체로서 노동에 참여해서 그 경제 성장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배제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쪽에 그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거길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서 성공을 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견고한 카르텔은 비생산적인 사람들이 차지해가지고 경제의 성장을 결국은 지금 보면 거꾸로 이제 방해를 하는 셈입니다. 뭐 경제야 성장을 하든 말든 한국이야 망하든 말든 뭐 나는 내 자리만 차지하면 그만이지 뭐 난 몰라 뭐 이렇게까지 가고 국가가 분열되든 말든 하여튼 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내 자리는 영원히 지킬 거야 이렇게 돼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그러면 자본주의가 과연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이거든요. 한국이 발전해서 돈이 많아지니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은 안 그러냐?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지금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뭐 제가 느끼기엔 이런 겁니다.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뭐 학자든 기업이든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성공을 했어요. 1등으로. 뭐 학자라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거나 뭐 노벨 무슨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리를 안 준다?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집단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과학기술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뭐 학자야.
뭐 무슨 적당히 뭐 관료적으로 해가지고 뭐 자리나 차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연구를 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한테 자리를 안 줘.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러고서 이제 당연히 그런 단체는 그 단체로서의 그 어떤 뭐랄까 권위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든 외국이든 어떤 그런 학자가 들어왔어. 근데 밑에서 막 한 자리씩 뭐 이렇게 자기네 차지하려고 그래. 근데 학자는 학자의 자존심이 있고 그 학자의 네임밸류가 있고 그 네임밸류로 그런 어떤 뭐 무슨 과학기술 단체가 유지된다. 그럼 그 네임밸류를 그가 어떤 힘이니까 네임밸류가 힘이니까 그 네임밸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 같은 어떤 그 경제는 발전했지만 전 세계 글로벌 탑을 달리는 학자나 뭐 탑을 달리는 경제 그 어떤 뭐 무슨 뭐 실력 있는 기업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나라예요, 한국은. 적당히 그냥 뭐 외국 가서 뭐 유학 가서 뭐 논문 쓰고 여기 와서 교수로 자리 잡거나 적당히 뭐 이렇게 뭐 재벌들 밑에서 그냥 회장해 가서 뭐 기업을 키우면 되지. 그게 뭐 탁월한 업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 이름을 날린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그 조직은 그 네임밸류에 무슨 가치가 별로 없죠. 네임밸류 유지하기 노력할 뭐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같이 네임밸류가 중요한 가치인 나라에서는 이게 아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1등을, 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자나 어떤 기업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냥 계속 2등 전략으로 간 나라에서는 어떤 그 조직의 카르텔의 그 윗단에 그런 세계적인 사람이 수장으로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결국 나눠 먹기를 하는 구조가 되면서 누가 거기 가야 되냐 했을 때는 그냥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뭐 나눠 먹고 나눠 먹는 밑에 뭐 부하나 아니면 제자들이 또 가서 또 나눠 먹고 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에 전 세계적인 글로벌 어 탑을 찍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모인 나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나라는 그런 나라는 뭐 미국, 뭐 아니면 서구권 몇몇 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성공해서 그래도 선진화된 나라인데 뭐 이름을 내세울 거는 특별히 없는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조직이나 거기서 성공이 그 외국에서 봤을 때도 세계적인 성공이 아닌 그냥 뭐 돈만 벌어서 성공한 그 물질만 풍요로운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거기 이런 정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방시 강화를 하자는데 말같이 이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뭐 하나마나한 소리고 결국은 이제 이거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으로 이제 국가 분열 사태로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쿠데타는 그런 카르텔의 끝판의 성격이 있는 거죠. 이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국가를 말아먹어도 상관없다는 사고방식까지 한마디로 막장으로 달려가는 거. 근데 이제 막장의 막장인 거죠. 그래서 잡아놓는데 풀어준다? 결국은 이거는 나는 국가는 어떻게 되건 난 모르겠고 일단은 내 자리가 중요하고 내 자리는 국민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뭐 얼굴에 철판 깔고 뭐 그냥 좀만 버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가겠다고 해서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가면 또 어디에서 이제 또 꿀빨 쓰는 자리가 있는 거지 뭐. 내가 왜 저기 국민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새로 오면 내가 왜 내 자리도 보장해 주지 않는 저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되는데? 뭐 그러다 보면 또 몇 년 있다가 내 카르텔 또 이렇게 막 위협을 하네? 또 구테타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당연히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선진화됐는데 결국은 이 나라는 그 자본주의로 인해서 망해가는. 그래서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이제 경제는 추락하고 국가는 분열되면서 완전히 쪼개지는.
네, 뭐 이런 이상한 사태로 지금 자본주의가 굴러간다는 거죠. 한국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인데, 뭐, 이거를 이렇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막을 길은 지금 봐도 없는 것 같다. 뭐, 새로운 대통령이 오건 정권이 바뀌건 이 카르텔은 너무나 견고해서 이거를 해체할 수도 없고, 왜냐 너무 자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정부나 새로운 세력 정권은 그래봤자 몇 년이고, 자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예, 이 카르텔은 절대로 깨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저는 노골적으로 나는 자리를 원해요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요즘. 차라리 그냥 뻔뻔하게 뭐 우리는 뭐 무슨 뭐, 어,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를 옹호해야 된다. 이런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자리가 탐나는 거잖아요. 그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을 해서 아부를 떨었을 때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지. 진짜 자기가 뭐 시장 경제가 좋아서 뭐 시장 경제를 옹호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자유주의 뭐 어쩌고입니다. 하는 거 아예 다 알잖아요. 아예. 아닌 거 알면서 왜 자꾸 이제 없는 말을 지어내냐 이거죠. 그냥 나는 그냥 자리가 탐나서 여기 있는 거야라고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고 너 얼굴 철판 갖고 살 거라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뭐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뭐 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뭐 자유주의가 어쩌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다 아니까 이제 그냥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세요. 예, 뭐 어차피 뭐 쿠데타도 했겠다. 뭐 윤석열도 다시 풀어줬겠다. 뭐 새 대통령이 되든 뭐 정권이 바뀌든 뭐 그런 거에 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겠다. 뭐 그렇게 살겠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뭐 그게 사세요. 뭐 그래서 나라가 망하든 뭐 국가 경제가 망가지든 뭐 국민이 뭐 이렇게 못 살든 뭐 전혀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없다고 하세요, 솔직히. 예.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 그게 제일 뻔뻔스러운 거. 그 구역질 나는 거.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메커니즘은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굴러갔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이 나라는 뭐 어차피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폭삭 망해갈 거는 이제 뭐 뻔히 보이는데 뭐 돌이킬 생각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 카르텔에 속한 사람들은 어차피 그 자리만 탐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리에 들어가는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단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뭐 국가가 어떻게 되건 그런 건 자기들 관심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게 좀 바보 같다는 거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뻔한 어떤 뭐 무슨 뭐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어쩌고 뭐 자유주의가 어쩌고 뭐 시장 경제가 어쩌고 뭐, 예? 뭐 이런 좀 자기들도 안 믿고 자기들도 안 지키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바보 같은 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말자. 그냥 그렇게 사세요. 예. 근데 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면 되지. 뭐 자꾸 막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사람들 속이냐 이거죠. 거짓말하는 게 제일 싫은 거죠. 난 그렇게 행동을 그렇게 해서 난 이렇게 뻔뻔하게 살겠다라고 하세요. 네. 지금 구테타도 난 일으키고 싶어. 그냥 내가 내 자리 지키려면 저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다 엎어야 돼. 뭐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러자니 몇 명 저기 잡아다가 저기 뭐 백령도 가는 길에다가 저기 수장도 시키고 해야 돼. 아유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 이런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그런 거잖아. 그게 무슨 빨갱이고 무슨 상관이야. 뭐 빨갱이가 어쩌고 뭐 국가 저기 뭐 예, 그 종북 뭐 무슨 종북이 어쩌고 아유 좀 그런 말 좀 하지 맙시다. 제발. 다 자기네 한 자리 짓고 싶은데 겁난다 이거잖아요. 괜히 딴 데서 들어와가지고 내 자리 없을까 봐 겁나니까 먼저 내가 치고 들어가겠다 이거잖아요. 다 뻔히 보이고 이제 뭔 짓을 하는지 뭔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가 다 보이는데 거기에다 대고 앞에서 그냥 뭐 무슨 거창한 또 이념을 떠들고 뭐 무슨 뭐 예, 시장 경제 자유주의 이거 트럼프가 다 끝냈어요 이제 그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뻔뻔한 그 행동의 패턴들이 다 이제 보이는데, 그걸 갖고 또 한 번 속여먹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 좀 하자, 이거. 이제 지겨우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헤쳐먹었으면 됐지. 여기에다 대고 또 무슨 이유나 핑계를 댑니까? 그냥, 이번에 풀어준 것도, 이번에 이렇게 그냥 풀어준 것도 그냥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 1년에 뭐 연봉 몇 억, 최소한 몇 억에서 뭐 몇십억씩 받아가면서 자리가 보장되고,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 뻔한 것이 뭘 그래. 네, 여기 그거에 대해서 무슨 법적으로 뭐 위배 소지가 있고,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좀 거짓말 좀 하지 말자, 이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뻔한 얘기는 이제 다 알았으니, 문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근본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런 거대한 부패 세력을 낳았다. 저는 그게 이제 그 성경의 요한계시로 나오는 붉은 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마의 부패 카르텔을 당시에 이제 지목한 거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제국주의나 이런 부는 자연스럽게 부패 카르텔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대한 붉은 용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게 거대한 붉은 용을 만드는 시스템을 용납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용이란 거는 인간을 파괴하는, 결국은 생명을 뺏는, 모두의 생명과 안녕과 이렇게 행복을 뺏는 그런 저 거대한 그 악의 세력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원했던,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노동의 결과로 그런 용이 탄생한다? 우리가 열심히 바꿔놨더니 거기서 밀과 쌀이 자라는 게 아니라 독초가 자란다? 이게 도대체,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뿌리를 뽑자니 이 시스템 자체를 갈아엎어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만든 것 뿐인데, 그 부가 이런 걸 만든다면 도대체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죠. 저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수십 년 봐와서 뭐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인간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감식이구나 하고, 야, 이딴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걸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인간 본성의 문제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스스로한테 질문해 봅니다. 근데 그렇다예요, 저는. 인간 본성이 그렇다. 인간 본성은 살기 위해서 하나의 계급을 만들어서 그 계급이라는 집단 안에 들어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집단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결국 카르텔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또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에 살지만 이기적인,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단이 이기적인 면을 더 발휘하게 되고, 그게 사악한 면으로 드러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인간은 시스템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 한마디로 이게 자본주의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트럼프도 보면 결국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지들이 스스로 다 무너뜨리고, 때려 부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인간이 진화하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딜레마라서, 인간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시스템적으로 사고하고, 시스템적으로 그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의 집단과 무리로서 살았던 그게 관습이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본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적으로 엮여서 네트워크로 엮여 있는 이런 그 경제 시스템, 그 한마디로 합리성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인간이 유지하고 거기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하다. 라는 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제가 이제 내리는 결론이어서, 인간은
이런 시스템에서 살 수 없을 것이고, 스스로 시스템을 다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언젠가 일어날 3차 대전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인간은 결국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카르텔은 커지니 그럼 아예 포기를 하시라. 아니면은 공산주의요? 공산주의도 결국은 지금 미리 우리가 봤지만 거대한 이제 그, 그 세력으로 그 관료주의 세력이 견고하게 자라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카르텔의 한 반면 묘사로서 하나의 또 집단적인 어떤 이기주의가 발휘된 거라고 또 봐야 되지만 똑같은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은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진화한 인간은 합리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에 적응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뭐 인간이 본성이 사악하고 뭐 원죄가 있고 뭐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시스템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카르텔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토대가 되는 땅, 한마디로 이제 민중들이나 군중들, 노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땅을 스스로 불태워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윤석열을 풀어준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거대한 징조로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이 그 탄핵이 되면 절대로 제 생각에는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반헌법적인 행동, 뭐 거리에서 시위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내전을 벌이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2의 쿠데타를 준비하거나 새 대통령이 되면은 1년 안에 끌어내리겠다고 호언 잠담을 하거나 뭐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네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죠. 예, 뭐, 뭐 그거는 뭐 뻔히 다 이제 보이는 것이고 그거를 막을 어떤 길이 전혀 보이진 않는다. 예, 뭐 비관적이지만 뭐 인간 본성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